부동산 공부를 오래 할수록 집을 못 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이거 총 아니고요. 헤어드라이기 아니고요. 그리고 뭐 마사지건 아니고요. 마이크입니다. 우리는 흔히 아는 게 힘이다 라고 믿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맞긴 한데 그래서 더 많이 알고 싶어 하고요. 경제 흐름을 읽고 또 정책도 이해하고 또 지역의 미래를 예측하려고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단순한 관심이었지만 이게 점점 더 깊어지게 돼요. 근데 이상하게도 지식이 쌓일수록 결정은 더 늦어지게 됩니다. 지식은 늘어가는데 실행은 멀어진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는 확신을 기다리다가 타이밍을 놓칩니다. 공부를 오래 한 사람은 완벽한 근거를 찾으려고 하거든요. 이 선택이 옳다는 어떤 명확한 신호, 이 가격이 바닥이라는 뭐 확실한 증거, 고점이 아니라는 그런 확신, 또 그거랑 비슷한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를 자꾸 찾으려고 해요. 그런데 시장에서는 이런 완벽한 데이터나 완벽한 확신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시장은 늘 애매하고요. 언제나 해석의 여지를 남겨둬요. 오를 것 같은 이유와 떨어질 것 같은 이유가 동시에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란 원래 불확실성을 견디기 힘든 존재이긴 한데, 그래서 확신이라는 심리적 안정감을 자꾸 찾으려고 하거든요. 하지만 확신이라는 것은 결과가 만들어내는 감정이지 시작 전에 주어지는 보증서가 절대 아닙니다. 완벽한 근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은 흘러버리고 또 시장은 움직이고 또 나중에 돌아보면은 그때가 기회였네. 그렇지만 그때 되돌아보면 언제나 불안했고, 그래서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던 순간이었어요. 두 번째는 정보 과잉에 의해서 판단력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유튜브나 뉴스 기사, 어떤 통계자료, 커뮤니티, 서로 다른 의견들이 충돌하면서 점점 결정은 더 어려워져요. 어떤 전문가는 폭락한다고 하고, 어떤 전문가는 막 급상승한다고 하고, 거래량이 줄었다는 뉴스와 신고가가 나왔다는 뉴스가 계속 같은 날 막 공존하죠. 그래서 정보는 넘쳐나지만 방향은 흐릿하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선택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정을 미루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것을 선택 회피라고 합니다. 우리가 점심시간에 메뉴가 너무 많아버리면은 뭘 먹어야 될지 모르겠잖아요. 결정을 미루잖아요. 그 사실은 정보가 많다는 것은 더 나은 선택을 위해 정보를 모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정보가 너무 많아지면서 아무 선택도 못하게 됩니다. 생각은 복잡해지면서 마음은 지치게 되면서 결국 그냥 뭐 가장 쉬운 선택을 해버리는 거죠. 그게 뭐냐? 결정을 안 해버리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가장 안전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리스크에 대한 종류도 너무 많이 알게 되면서 겁만 더 많아지게 됩니다. 하락장의 사례라든지, 일본의 장기 침체라든지, 어떤 금융위기라든지, 미분양 수치가 올라간다든지, 역전세가 생긴다든지, 뭐 금리 문제, 이렇게 공부를 오래 할수록 우리는 실패의 역사에 익숙해지게 돼요. 위험을 아는 거는 중요하긴 한데, 근데 위험을 너무 선명하게 그려버리게 되면 그 이미지는 공포로 전환되게 되거든요. 인간이란 원래 손실을 이익보다 더 크게 느낍니다. 같은 금액을 벌 때보다 잃을 때의 고통이 훨씬 커요. 그래서 우리는 이익의 가능성보다 손실의 가능성에 대해서 더 예민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손실 시나리오를 막 구체적으로 상상해 버리는 겁니다. 그 상상이 점점 더 생생해질수록 실행은 못하게 되죠. 그것은 사실은 합리적이라고 판단을 하지만 두려움이 내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결국에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해 보이지만 그것 또한 위험한 겁니다. 무엇이냐? 기회를 영원히 미루는 것에 대한 위험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비교 수준이 너무 높아지는 건데요. 더 좋은 입지, 더 신축, 더 좋은 평형대, 더 좋은 구조, 더 좋은 인프라, 이거를 찾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임장을 계속 갈수록 더 눈은 정교해지고 기준은 더 까다로워지고요. 과거에는 만족했을 조건들이 이제는 부족하게 느껴지는 거죠. 인간은 쉽게 적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더 좋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기준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의 선택은 어딘가 부족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물건이 나오지 않을까? 이 돈이면 더 나은 선택지가 있지는 않을까? 이 생각이 끝이 없게 됩니다. 결국 완벽한 것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결국에는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러나 현실에서의 선택은 언제나 타협에 가깝거든요. 모든 장점을 동시에 가진 집은 없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영원히 출발선에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뭔가 내 집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그냥 분석하려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건데요. 공부가 실전을 위한 준비가 아니라 공부 자체가 그냥 취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뭔가를 실행하고 나서 그 다음 스텝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건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공부만 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직 실행은 하지 않았는데 나는 지금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스스로 위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죠. 분석만 하는 것은 안전하고요. 그리고 돈을 잃지 않고요. 그렇지만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는 공부를 통해 선택을 미루고 있는지도 몰라요. 더 공부하면 더 나은 선택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믿음 속에서 사실은 결정을 피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결국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지혜에 더 가깝습니다. 지식이 많아질수록 지혜가 받쳐주지 않으면 그 지식은 두려움과 완벽주의를 강화하는 도구가 될 뿐이에요. 집을 산다는 건 단순히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라기보다는 그 불안전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판단을 믿는 행위고요. 미래는 완벽히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에 가깝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언제나 80%의 확신 속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20%는 뭐냐? 바로 용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던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나는 정말로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가? 아니면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한가? 여러분은 뭐가 더 지금 부족한가요? 완벽한 확신을 기다리는 동안 인생은 흘러가고요. 그만큼 시장도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차이를 만드는 것은 얼마나 많이 아느냐라기보다는 어느 순간 공부를 멈추고 책임을 받아들이냐에 달려 있어요. 자산을 만들어가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에게 보상을 주지 않고요. 결정을 내린 사람에게 다음 장면을 보여줍니다. 아마 매수를 해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집 마련 처음 하시는 분들도 너무 100%의 매물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요. 한 80%의 확신만 있으면 나머지 20%는 용기로 하는 거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